제 경우 이건 정말 곤란하지 않나 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변호사 개업을 해서 하던 활동 중에 국세청 그 조세 무슨 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세무조사. 예, 네. 세무조사. 그러니까 감독위원회. 법인세,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제대로 걷어들이는지를 감독하는 수장이었어요. 네, 위원회 수장이었어요. 감독위원장. 예. 그 수장직에 있는 동안에 대기업에 이 조세, 법인세를 내는데 면제를 하게 하는데 활동을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감시하라고 그랬더니 고양이한테 그 생선을 바로 맡긴 거죠. 일반적인 양식에 비추어 본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겠죠. 국세청 위원장 자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적어도 변호사를 하더라도 그 업무는 하지 말았거나 이 양자택일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동시에 양립될 수 있는 일인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국세청이라고 또 법원의 소세 소송하고는 좀 별개죠. 좀 별개라고 네. 생각되는 자, 거죠. 어떻게, 네. 이 세무조사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네. 예를 들면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을 내게 만들고 또 부정확하게 잘못된 세금을 또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양면의 역할이 있다고 저희는 봐야 될 겁니다. 다시 네. 말하면 세무조사위원장을 맡으면 변호사로서 그러면 세무 관련 사건을 일체 맡아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은 조금 성급하신 또. 그러니까 이해하기로 가면 뭐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게 단순한 이해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라는 것을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국가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일을 하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세금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그런데 법인세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상식을 갖고 있다면요. 기업들은 어떻게든 감세, 절세 하려는 거고 국세청은 어떻게든 많이 거들려는 입장이어서 이것은 영원한 갈등 관계예요. 그렇죠? 어떻게 세무 금액이라는 게 정확히 계산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세무조사위원회 역할이 어떻게 양쪽에 다리가 얹혀져서 논리적으로요. 약간 다른 게 적법하게 세원에 네, 따라서 말씀하신다. 다른 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관예우라는 거는 고위 관료를 하다가 그래서 로펌이나 어떤 기업에 가서 기업이나 로펌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수임을 받아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국세청 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안에 이제 국세청의 간부들이 있어요. 위원들로. 여러 이제 교수도 있고 이런데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국세청이 보다 더 징수를 잘하게 하는 그런 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꼭 그렇게는 아닙니다. 제가 국세청 출입 기자를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세무조사 감독위원회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국세청은 항상 많이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감독위원회의 역할은 정말 기업들도 피해가 없도록 양쪽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조사감독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는 일반적인 전관예우를 적용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방금 얼마 전까지 고위 관료를 하다가 어쨌든 검찰에 계시고 대법관 하다가 나왔잖아요.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관예우는 조금 요 얘기는 이제 별개입니다. 전관예우 얘기하고 지금 요 도세 소송하고 요건 전관예우하고 다른 다른 얘기고요.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을 왜 했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세무조사라는 게 국세청이 이제 힘이 갑이 아닙니까? 갑인 상태에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보통 이제 정권의 또 한 방편으로 쓰이기도 했었어요. 그럼요. 그런 데에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거 억울한 점이 없는지 굉장히 중립적인 차원에서 이제 안대의 왜냐면 민간에서 하도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세무조사 하도 많이 받으니까 그거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국세청에도 명망 있는 사람이니까 안 치면은 저 방패막이도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도 수긍이 가고 이런 그 역할을 맡겼는데 역시 저는 타이밍이 문제라고 보는데 민감한 시점에 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이 또 이런 걸 맡았을 때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근데 듭니다. 이게 기간도 2개월밖에 안 했죠. 그래서 이게 제가 2개월밖에 안 했는데 이것도 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긴 했는데. 전관예우와는 다른 문제인데요. 전관예우라는 게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걸 대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후배들이 판사나 검사도 이걸 인정해주고 이런 건데
이거는 그런 의미의 전관예우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관피아와 전관예우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이분이 사실 고위 그 검찰이나 대법관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안 갔을 확률이 높다. 그런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당연하죠. 때문에 예. 안 가졌으면 못 가죠. 그걸. 안대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깔려 있는 것이고 사실 안대희 개인으로서는 만약에 총리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가 안 갔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디라고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안 갔다. 예, 안 갔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건데. 총리를 받았다면. 문제는 그겁니다. 저는 안대희 본인에 대해서 도덕적인 흠결 이런 걸 이 문제 삼는 거라기보다는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꼭 왜 이런 인사를 총리를 내정했어야 되는 것인지. 안대희 개인의 문제, 이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뭐 흠결이 있다 이런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전관예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 얘기되는 게 어쨌든 관피와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으로.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경제민주화나 이런 것들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지금 압축성장의 과정 속에서. 너무 이 청렴하고 강직한 건 좋으나 이미지가 지금 제 일성도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사회 개혁 그리고 사회 개혁이라기보다 공직사회 개혁 비정상 보니까 비정상이 정상 이러다 보니까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만 잘해도 훌륭한 총리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뭔가 다독거리고 찢어지고 상처받은 민심을 달래는 데는 좀 역부족이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썩 잘된 인사는 아니다라고 잠깐만 석두현 저는 변호사님 교수님 말씀 중에 네. 방금 말씀 중에 이제 관피하고 연결하신 것은 좀 이렇게 연결 관계를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이번에 지명 대신 이후에 보도를 보니까 우리 안대희 지금 후보께서 조세 사건을 이렇게 위주로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의 어떤 변호사 이 활동을 제가 지켜본 입장은 아니고 이제 이번을 통해서 볼 때에 실제로 변호사가 돼서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은 대개 개인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피해서 나름대로 좀 또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이 어떤 국가나 공공기관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뭔가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법 집행이나 조세 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세 정의에 부합되는 혹은 조세 법정주의에 부합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세 소송을 좀 많이 하지 않으셨나 이제 예, 저도 이제 그런 세무감독 그 위원장은 이 관피아나 그 정관예와 다른 차원이고 월급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예, 되게 옛날에 왜 위원장은 없습니다. 원래 위원회 옛날에 이제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말이죠. 그 못마땅한 집단이 있으면 기업이라든가 또 심지어 정당에까지도 해서 국세청 동원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탄압이었거든요. 네. 아주 합법적인 많이 많았죠 예, 옛날에. 혹시 그런 게 있을까라는 그 차원에서 민간에서 그 아주 옛날에 소신 있는 이런 강골 검사 출신을 한번 그 와서 위원장 시키면 국세청도 여러 가지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또 민간 입장에서도 저런 사람이 가서 앉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겠다 이렇게 앉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세무감독위원장은 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역시 그 수임료는 본인이 이제 청문회에서 얼마나 잘 해명하는 문제인데 좋아요.